대청더위에 4살 어린이가 유치원 버스에 갇혀있다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들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통학버스 사고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전국구입니다. 네, 관계자들이 1차 조사에서 모두 잘못을 인정했었고요. 오늘이 2차 조사였죠?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관계자들에 대한 2차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1차 조사가 이뤄졌고 오늘이 두 번째 조사였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돼 한 사람당 2시간가량 간격을 두고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운전기사와 해당 유치원 원장 그리고 인솔교사가 대상이었습니다. 통학버스 사고를 막으려고 하차 때 맨 뒤쪽까지 확인하도록 만든 지침을 왜 안 지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 동의를 구해 함께 차에 탔던 어린이들에게 당시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유치원 차 내부 온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황상 적어도 60도에서 70도는 넘었을 거란 추정이 나오는 만큼 정확한 온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아이가 탑승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제일 더울 때 그리고 하차할 때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해당 유치원 버스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공개하는 통학차량 알림이에 등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미등록 차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유치원, 원장, 교사 등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게 차에 갇혔던 어린이 건강인데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뚜렷한 호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나흘째 집중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과 신장 수치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병원 측은 열사병과 탈수 증세로 장기가 손상돼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SNS 등에서 4살 어린이가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바라는 응원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오늘은 도로교통법의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그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주정차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서 피해가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법령이 신설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인적사항과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혼자 내리다 사고가 많이 나죠. 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뒤 차를 운행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20만 원입니다. 자동차 운전석 외에도 전 좌석에 이제는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점 아시나요? 자,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적용됩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필수입니다. 적발 시 범칙금은 6만 원에 해당됩니다. 어두운 터널 안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 사고 날 위험이 높은데요.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터널 내 진로 변경을 단속하게 됩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자, 운전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팁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자, 평소에 도로 위에 정차되어 있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아무데나 차를 세워두면 안 되죠. 자,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실선 두 줄로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차를 주차해도 될까요? 자, 정답은 안 된답니다. 자, 이곳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고요. 단, 노란색 실선이 이렇게 하나가 그려진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차나 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됩니다. 자, 실선이 아니고 노란색 점선으로 그려진 곳도 한번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5분 이내로 정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얀색 실선이 이렇게 그려진 곳, 이런 곳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규칙들, 운전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버스에 오르는 시민들. 광역 좌석 버스지만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버스는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맨날 서서 가거나 문 앞에 기대고 가는 게 좀 불편해요. 지난 2014년 광역 버스 입석 금지 조치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출퇴근길 모습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 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업체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버스 노선 변경과 증차 등 종합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경기도민 가운데 단 한 명도 서서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광역버스 입석률을 제로로 만들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출근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 운행 중인 2층 버스도 추가 도입됩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셀럽 오인과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광역버스의 입석이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입석 운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금까지 올리도록 허용했는데 말짱 헛일이 됐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입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직장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광역버스는 벌써 10,000원입니다. 빈자리가 없지만 지각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서서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늦을까봐 어쩔 수 없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타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광역버스는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자칫 사고라도 나면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고속도로 버스 교통사고 때문에 승객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서서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속버스 접어들면 이제 속도가 이제 붙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해서 이제 불안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버스는 입석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입석 금지 규정을 어겨 경찰에 단속된 광역버스는 고작 11건. 그나마 작년 4월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 입석 금지 정책을 폈지만은 여전히 입석은 계속되고 있고 단속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도민의 요금 부담만 가중된 실패된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을 금지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 전세버스를 투입했으며 차량 증차를 명분으로 162억 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버스는 여전히 위험을 안고 달리는 콩나물 버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수도권 직행 좌석버스의 고속도로 입석 운행이 오늘부터 금지됐습니다. 원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입석으로 운행하지 못하는데 그동안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대중교통 부족으로 사실상 묵인돼 왔습니다.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한 첫날 첫 출근길은 어땠을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출근 시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근처 버스 정류장의 모습입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길게 줄을 서고 있는데요. 자, 버스를 지금 한 사람씩 타고 있습니다. 버스 앞에 표시된 빈자리 표시를 보고 한 명씩 버스에 오르는데 입석이 금지돼서 한 번에 탈 수 있는 인원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자, 이 버스는 성남 분당에서 안양까지 가는 버스인데 이미 만차가 됐습니다. 만차 표시가 앞에 보였었죠. 자, 버스가 떠나자 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버스를 기다립니다. 오전 7시 반쯤에는 출근길 승객들이 몰리면서 20분 이상 기다려야 하기도 했고요. 줄이 50m 이상 길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입석이 안 되니 지각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급하신 분들 일부는 입석으로 버스에 올라타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입석 금지에 따른 출퇴근 교통난을 줄이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직행 좌석버스 220여 대가 추가로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운영하면서 승객 불편이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는 입석 운행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광역버스 타고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지니까 3년 전에 서서 타지 못하게 정부가 막았었는데 여전히 요즘도 위험하게 입석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버스를 타봤습니다. 퇴근 시간 서울 사당역 앞에 있는 광역버스 승차장입니다. 경기도 집에 가려는 사람들이 100m 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짧은 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가는 길이고 여기 서서 가는 줄이고요. 여길 무슨 줄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입석 줄이요. 출근 시간은 어떨까? 분당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에 직접 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 안은 서서 가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일단 제가 서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상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니죠. 제 생각에는 버스를 안 타시는 분이 많은 생각인데요. 지난 2014년 7월 입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버스 335대가 늘어나 지금은 2,400여 대의 버스가 경기와 서울을 오갑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 입석률은 연 10%에 달합니다. 출퇴근 이용객 8만 명 중 8천 명이 고속도로에서 선체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셈입니다. 서울에 직장을 둔 경기도 주민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버스 회사들이 해결책 찾기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네, 지난 2014년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 광역버스에서 입석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광역버스는 콩나물시루처럼 사람들을 태운 채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엔 서서 가는 승객이 8천여 명이나 됩니다. 생생리포트에서 이호건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 서울 사당역 앞에 있는 광역버스 승차장입니다. 경기도 집에 가려는 사람들이 100m 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짧은 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가는 길이고 여기 서서 가는 줄이고요. 여길 무슨 줄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입석 줄이요. 출근 시간은 어떨까? 분당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에 직접 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 안은 서서 가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일단 제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니죠. 제 생각에는 버스를 안 타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 2014년 7월 입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버스 335대가 늘어나 지금은 2,400여 대의 버스가 경기와 서울을 오갑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 입석률은 여전히 10%에 달합니다. 출퇴근 이용객 8만 명 중 8천 명이 고속도로에서 선체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셈입니다. 버스를 더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그 버스 전용차로의 용량 초과 때문에 혼잡이 가중된다는 게 명목상 그 이유고,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는 강제적으로 어떤 운행 규정이 지정되지 않는 이상은 버스 대수를 늘리는 건 어려운 거죠. 서울에 직장을 둔 경기도 주민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버스 회사들이 해결책 찾기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꿀잼 보장. 아무도 모르겠네요. 걱정 마. 수원의 한 광역버스 업체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광역버스에 입석 운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준비가 한창입니다. 버스마다 입석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긴급 투입한 전세버스에는 노선 번호를 붙입니다. 출퇴근길에 몰리는 승객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서서도 가다가 이제 차를 이제 정류장에서 못 타니까 손님들이 불편이 되게 많죠. 불편이 많아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매일 하루 이제 운영을 해봐야 하는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실히 모르죠. 승객 감소에 따른 버스 업체의 적자 운행도 문제입니다. 이 업체는 입석 금지로 승객 수가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매달 6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입석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도 이게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요금 책정이 입석을 포함해서 수익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체 버스 업계의 광역버스가 공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책이 지금 많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급히 대책이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우려도 큽니다. 버스를 추가로 투입했다고 해도 입석 이용자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 차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급히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경기도가 이번 대책을 한 달 동안 시행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광역버스 업계와 이용객의 우려가 기울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일보 성보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역버스의 입석이 금지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출퇴근길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 대책을 내놓곤 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안산을 오가는 광역버스. 이미 자리는 꽉 찼고 버스 기사는 더 이상 손님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없다고요. 다리가 없다고. 아유, 됐습니다. 갈 길 바쁜 시민들은 교통카드부터 내밀고 버스로 들이닥칩니다. 아니, 자리가 없다니까 왜 타요? 지난 16일 이후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중단된 이후 출퇴근 시간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를 대거 증편하고 추가 대책도 연이어 내놨지만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30분 기다렸다는 손님도 있고 40분 기다렸다는 손님도 있고 못 태우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마음이 안 좋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입니다. 버스 업체는 업체대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석 금지로 버스 수입이 20% 가까이 준데다 전세버스 비용 부담까지 떠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입석해도 적자인데 가격이 엄청 크죠. 수입이 많이 드니까. 이게 이뤄지고 가면 똑같이지.
지금이라도 시간대별, 노선별로 정밀한 승객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통카드로 목적지와 출발지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류장에서 얼마만큼 수요가 발생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책 없는 입석 금지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유병수입니다. 지난해 7월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이 금지됐는데요. 입석 금지를 강행한 건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도권 광역버스의 상당수 노선에 안전벨트가 없었습니다. 윤세민의 기자 보도합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버스가 과속 방지턱에 걸려 덜컹거립니다. 한 남성 승객이 앞좌석 등받이에 설치된 손잡이를 꼭 잡습니다. 앞이 뻥 뚫린 맨 뒷줄 가운데 좌석에 앉은 승객은 더욱 불안해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가는 직장인들로 만원인 광역버스지만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없는 겁니다. 급정거할 때나 그럴 때 갑자기 차가 쏠리는데 밑에 봤을 때 안전벨트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없고 애들도 막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쏠리니까 되게 위험하다는 걸 느꼈어요. 현행법상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거치지 않고 일반 도로만 달리는 버스는 안전벨트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버스들도 사실 그 속도가 나는 구간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안전벨트를 설치해라 마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승객 수나 속도가 아닌 도로의 종류에 따라 안전 기준을 나누다 보니 출퇴근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 노선은 오히려 안전에 뒷전입니다. 2달 전 서울 신촌동에서는 서울역과 일산을 잇는 광역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들도 몸이 급하게 앞쪽으로 쏠리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문제는 안전벨트 설치가 아예 안 돼 있다는 점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관할관청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해당 노선에 안전띠 착용이 가능한 버스를 투입해서 승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광역버스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 조치가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우려됐던 출근 대란은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혼잡이 빚어지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한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직행 좌석버스. 두세 정거장을 지나면서 자리는 모두 차버립니다. 조금만 도와줄까? 다음 버스를 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는 버스는 그냥 지나가기 일쑤.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네 대차. 종점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절박한 승객들은 정거장을 거슬러 올라갔고 출발 기점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정차를 안 하면은 못 갈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몇 정거장 더 와서 타는 거거든요. 출근 절정 시간대인 오전 8시가 넘어서자 정거장마다 버스를 놓친 직장인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승객을 충분히 태우지 못하게 되자 버스 회사들은 임시방편으로 입석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취지가 훼손된 겁니다. 버스는 이내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 합니다. 평소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계속 밀려가지고 아마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수업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지각이 걱정인 직장인들은 급기야 지하철역으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입석 금지 첫날, 시민들은 아침부터 버스 잡기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경기도와 서울 간 광역버스 내 입석이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그만큼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사람 수도 줄어드는 건데요. 출퇴근길이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우 기자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 통상적으로 용인되어 온 광역버스 입석. 수도권 광역버스 하루 이용자는 11만 명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43명이 정원인 버스에 60명가량이 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당 지자체와 버스 회사 측은 버스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늘려 수송 차질을 막는 데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출근 시간대 서울행 광역버스 4102번 노선에 버스 14대를 증차 운행하고 수원시도 11개 노선에 버스 26대를 추가 투입해 100회 중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버스 증차로 출퇴근길 도심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나 예비 차량을 일시에 대량 투입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후버스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추가 투입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지금도 적자라고 아우성인 버스 사업자에게 모든 부담을 넘길 수도 없어 결국 정부와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뉴스와이 장동우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곳곳에서 혼잡이 빚어지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가 금지된 첫날 곳곳에서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광역버스들이 승객이 적은 정류장을 그냥 통과하고 노선 변경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남권을 들르지 않고 서울역으로 노선을 단일화한 광역버스가 많아 경기도에서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운송업체가 전세버스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늘렸지만 승객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입석 승차가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입석 승차가 허용되고 승객들 스스로 서둘러 출근길에 나서 우려했던 출근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달 동안 현장 점검한 뒤 8월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버스 업체와 당국, 승객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버스 증차와 노선 정리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버스 업체들은 10월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적자 누적 등으로 더 이상 전세버스 증차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10월 이후 출근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김민표입니다. 한 사람. 요즘 광역버스 이용해서 출근하시는 분들 아침마다 그야말로 전쟁이시죠.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예상대로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부랴부랴 내놓은 국토교통부의 추가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얘기 좀 들어보죠. 공 기자. 네, 공재윤입니다. 예상했던 시민들의 불만, 이 불만들이 쏟아지니까 일단 국토부는 버스를 좀 늘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자 출퇴근 시간에 혼잡이 가장 심한 분당 임해촌에 7대, 서현역에 10대가 추가 투입됐고요. 오는 28일부터는 용인 상미마을에도 13대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운행도 14회 더 늘려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증차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준비 부족 상태에서 입석 금지를 강행하다가 이제 뭐 증차로 생색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국토부의 증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증차를 하면 시민들이 정말
좀 불편이 덜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국토부는 광역버스의 입석 해소를 위해 62개 노선에 222대를 증차했지만 이용자 불편이 커지자 9개 노선에 37대를 더 늘렸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노선이 있는 경기도는 56개 노선에 207대가 추가 투입돼 평균 배차 간격이 14분에서 10분으로 줄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개 노선당 증차되는 버스가 2세대 정도입니다. 따라서 출발 기점에서 이미 만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 입장에서는 만차된 상태, 즉 탈 수 없는 버스 간격만 좁아진 것이죠. 또 때문에 국토부의 생색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마다 노심초사하고 있는 승객들의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어쨌든 경기도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입석을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직행 좌석형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를 오늘부터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불편을 없애기 위해 유예기간까지 초단기 대책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입석 허용 여부는 공무원과 버스업체 직원이 버스 정류장에서 현장 상황을 판단에 따를 계획입니다. 또 대학생들의 방학이 끝나는 8월 말 버스 100여 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환승센터 건립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경기도가 좀 현실적인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름 벌려놓고 뒷북 대책 이거 내놓기에 바쁜 것 같네요. 공 기자. 네. 여당 의원들도 세종청사를 방문해서 서승원 장관한테 대책을 촉구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이게 응급처치에 불과하다고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네, 서승원 장관은 지난 21일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한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대책 마련 취약 지역에 대한 단속 유예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한 달간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시범 운영한 뒤 8월 중순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 달까지였던 일종의 봐주기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공 기자. 그 세월호 사태 이후에 무엇보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입석을 금지한 거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봉책보다는 체계적인 대안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정부도 시민들의 혼란을 예상하면서 증차 유예기간 연장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건데요.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합니다. 2층 버스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불편은 시작됐고 현실성 있는 대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카디프 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통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스트레스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정부가 시민들을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의 출퇴근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제대로 된 추가 대책 나오는 대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공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전세버스를 투입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출근길 곳곳에서 혼란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우한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우 기자, 네. 먼저 이 입석 금지 조치 나온 배경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그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그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승객들은 자리에 앉은 채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이른바 광역버스에는 입석이 관행적으로 허용됐는데요. 그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승객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입석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겁니다. 네. 자, 시행 첫날 혼선이 빚어졌다는데 직접 현장 취재해보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혼선은 사실 쉽게 예측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요. 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 때문에 대책을 세운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버스는 그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직행버스인데요. 네. 오전 7시를 좀 넘어선 시각인데 두세 정거장을 지나면서 자리가 순식간에 차버렸습니다. 승객이 탑승 중에라도 만석이 되면 버스기사가 바로 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앉을 자리가 없는 버스는 그냥 지나가기 일쑤였는데요.
절박한 승객들은 정거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리가 앉을 확률이 높은 그 출발 기점에 갔기 때문인데요. 네. 이 때문에 정거장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정차를 안 하면은 못 갈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몇 정거장 더 와서 타는 거거든요. 자, 7시 좀 넘어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출근길 시민들이 몰리는 절정 시간대는 아주 심각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그 출근 시간 절정 시간대인 8시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던 승객들이 그 정거장마다 크게 불었기 때문인데요. 네. 승객을 충분히 태우지 못하자 경기도와 버스 회사들은 임시 방편으로 입석을 일부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버스들은 이내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 입석 금지가 풀리면서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인데요. 평소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 안전을 위한 입석 금지 대책이 무색해졌습니다. 또 뒤늦게 버스를 타는 바람에 일부 승객들은 지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계속 밀려가지고 아마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수업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자, 정부가 이제 전세 버스를 대거 투입한다고 밝혔었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까? 네, 그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은 모두 62개인데요. 네. 여기에 그 전세버스를 충분히 투입시켜서 입석 승객을 없도록 하겠다는 게 그 정부의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추가 투입된 버스는 220여 대 정도인데요. 네. 버스 한 대에 보통 좌석이 40개 정도니까 탑승 가능 승객은 모두 8,8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는 출근 시간 그 입석 승객 15,000명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네. 또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노선은 모두 131개, 이 가운데 한 대라도 증차된 노선은 62개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노선은 증차가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승객들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버스가 조금 빨리 온다고는 하는데 다 달라진 게 증차가 안 됐다는 증차가 전혀 안 된. 그나마 대학생 방학 기간이었다는 게 그 혼란을 줄였던 요인인데요. 때문에 방학이 끝난 뒤에 그 출근길 통학길의 그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제 그냥 놔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토부는 그 혼란이 컸던 노선들의 승객 수요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또 승객이 몰리는 수도권의 특정 지역과 서울을 오가는 이른바 출근형 버스를 2주 안에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대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실 해법은 분명한데요. 버스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입니다. 결국 안전한 좌석 버스를 정착시키려면 정부 재정을 충분히 투입할지 아니면 미뤄왔던 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시킬지 등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한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승객 불편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에 경기 지역 기존 노선버스의 기점이 아닌 중간 정류소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투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중간 정류소 출발 차량은 양재, 사당 등 서울 외곽까지만 운행합니다. 국토부는 또 광역버스가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며 원가 검증 결과가 나오면 요금 인상을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평균 본인 부담 결혼 비용은 남자가 1억 814만 원, 여자는 5,974만 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5천만 원 정도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실제 결혼을 계획하는 기대 결혼 연령은 남학생은 30.6세, 여학생은 28.9세로 뚜렷한 만원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유계숙 교수는 서울 소재 남녀 대학생 380여 명을 설문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검찰과 함께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 중인 참기름을 조사한 결과 20개 중 3개는 순수한 참기름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수한 참기름은 리놀렌산 함량이 0.5% 이하여야 하지만
세계 제품은 0.6%에서 최대 3.3%에 달했습니다. 또 참기름 20개 중 4개는 식품의 유형과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표기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른바 마른 장마 덕에 백화점 정기세일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는 지난달 27일부터 한 달 동안 일제히 여름 정기세일에 들어갔지만 초반에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른 장마가 지속되면서 백화점을 찾는 손님이 늘어 실적을 중간 집계한 결과 오히려 지난해보다 8.6%가량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한상홍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이 금지된 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시행 첫날이었던 어제 출퇴근길은 곳곳에서 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출근길은 어떤지 현장 중계차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재영 기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곳 서현역 앞에 버스 정류장은 의외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어제의 교통 혼잡 상황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평소보다도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이 적어 보인다고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입석 운행 금지 첫날이어서 이를 알지 못한 시민들도 많았고 일부 혼란을 겪었지만 오늘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정류장은 사람도 버스도 줄을 서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이지만 또 다른 지역의 버스 정류장은 여전히 혼잡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 버스 대신에 지하철로 출근하는 시민들도 많아진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교통대란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만큼 오늘은 시민들이 출근 시간을 조정하면서 인원이 분산되거나 또 다른 대체 수단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곳 정류장에서는 버스가 만석이 된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한 달간은 입석 금지 실태 점검이 이루어지고 다음 달 중순부터는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분당 서현역 앞에서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시행된 첫날 출근길은 불편하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부는 버스 추가 투입 등의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노선별 승하차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증차를 결정했다며 출퇴근 시 불편은 크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승객들의 대기 시간은 길어졌고 중간 정류소에는 만석으로 그대로 통과하는 버스들이 속출했습니다. 당초 222대를 증차하겠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투입된 버스는 134대, 기존 입석 승객 15,000여 명 가운데 최소 5,000여 명의 자리가 모자랍니다. 차를 좀 더 늘리던가 좌석이 없게 되면 근데 이렇게 못하게 하면은 지금 30분이 늦어지잖아요.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중간 정류소에 버스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정차 통과가 많은 정류장을 아예 출발지로 만들거나 지하철 환승역에 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안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적인 대책들을 계속 만들어가겠다는. 하지만 버스를 추가 배치하려면 각 지자체나 버스 회사들과의 협의가 필요해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직행 좌석버스의 입석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시행 첫날 버스 정류장은 출근길 직장인들이 몰리면서 큰 혼잡을 겪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빼곡합니다. 시민들은 혹시라도 버스를 놓칠까봐 앞다퉈 뛰어갑니다. 좌석이 모두 차버려 버스를 못 탄 시민은 초조하게 다음 버스를 기다립니다. 좌석 탔는데 없다 그러면 지금 다음 버스도 또 자리가 있을지 장담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 어차피 지각이니까. 오늘부터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혼잡을 줄이려고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8시 반,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직행 좌석버스 222대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 배차 시간도 10분 정도로 줄일 계획입니다. 버스 회사는 출근길 혼란에 대비해 직원들을 각 정류장마다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출근길 혼잡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콩나물시루처럼 서서라도 좀 빨리 출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입석 금지는 아무래도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 다음 달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오늘부터 고속도로를 다니는 수도권 광역버스에서 입석이 없어졌는데요. 출퇴근길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입석 승차를 허용하는 등 갈팡질팡했습니다. 박소용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오전 7시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가 나타나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버스는 승객을 외면하고 지나칩니다. 이미 좌석이 다 찼기 때문입니다. 5대 넘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성남시 측에선 결국 입석 승차 금지 조치를 풀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이에요. 4주간.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좀 태워서 운행하면서 입석을 시키라고요. 네, 입석을 일단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시각 수원에서도 애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좌석 몇 개 있어요? 14분이요. 하나, 둘, 셋. 광역버스 222대를 추가 투입하고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줄였지만 혼잡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예 좌석을 없애고 전부 바닥에 앉게 해 출근길 혼란을 막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한 달 동안 문제점을 개선한 뒤 다음 달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휴가철과 방학이 끝나면 승객들이 더 많이 몰릴 것으로 보여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윤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죠. 과연 순조롭게 지켜졌을까요? 첫날부터 혼잡 속에 우왕좌왕했던 버스 정류장 풍경, 우한울 기자가 담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직행 좌석버스. 두세 정거장을 지나면서 자리는 모두 차버립니다. 다음 버스를 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는 버스는
그냥 지나가기 일쑤.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오, 7대차, 4대차. 종점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절박한 승객들은 정거장을 거슬러 올라갔고 출발 기점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정차를 안 하면은 못 갈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몇 정거장 더 와서 타는 거거든요. 출근 절정 시간대인 오전 8시가 넘어서자 정거장마다 버스를 놓친 직장인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승객을 충분히 태우지 못하게 되자 버스 회사들은 임시방편으로 입석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취지가 훼손된 겁니다. 버스는 이내 콩나물 시루를 방불케 합니다. 평소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계속 밀려가지고 아마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수업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지각이 걱정인 직장인들은 급기야 지하철역으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입석 금지 첫날, 시민들은 아침부터 버스 잡기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시행된 첫날 출퇴근길은 불편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부는 중간 정류소에 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윤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노선별 승하차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증차를 결정했다며 출퇴근 시 불편은 크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승객들의 대기 시간은 길어졌고 중간 정류소에는 만석으로 그대로 통과하는 버스들이 속출했습니다. 당초 222대를 증차하겠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투입된 버스는 134대. 기존 입석 승객 15,000여 명 가운데 최소 5,000여 명의 자리가 모자랍니다. 차를 좀 더 늘리든가 좌석이 없게 되면. 근데 이렇게 못하게 하면은 지금 30분이 늦어지잖아요.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중간 정류소에 버스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정차 통과가 많은 정류장을 아예 출발지로 만들거나 지하철 환승역에 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적인 대책들을 계속 만들어가겠다는. 하지만 버스를 추가 배치하려면 각 지자체나 버스 회사들과의 협의가 필요해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4살 어린이가 유치원 버스에 갇혀 있다.